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인생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만나볼 분은 정말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나운서, 또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행 작가,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그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분을 이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네요. 바로 열정. 네, 열정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입니다. 송민아 씨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제 아나운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나뵙고 싶었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오.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하는데요. 네. 강연도 많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 손민아 여행사전이라는 손여사. 팟캐스트 네, 저도 들어봤어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일이 많고요. 네. 그 외에도 특히 이제 주가 되는 것이 글 쓰는 일인데 어, 프랑스 여행기를 이제 썼습니다. 네. 아나운서로 이렇게 입사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펑크 내거나 뭐 생방송 뭐 이런 네. 에피소드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예, 제가 아침 방송 MC를 맡았는데요. 네. 늦었어요, 방송에. 그러니까 방송에는 딱 도착을 했는데 6시 30분 시작인데 6시 15분에 잠을 깨가지고 네. 아무것도 준비 못한 상태로 그냥 바로 생방송에 들어갔는데 네. 축구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정말 골을 시원하게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한마디를 딱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어폰을 통해서 네. PD 선배가 네. 막 흥분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리고 순식간에 방송이 끝났거든요. 골 잘 넣었다고 했는데 왜요? 한일전인데 네. 일본이는 거예요. 정말 큰 사고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 다행히 어떡해.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전지 몰랐을 거고 저희 부장님이 이제 오늘 네? 당분간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큰일 난다. 네. 지금 전화가 빗발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참. 네. 아나운서로서 최고의 자리에 계셨던 손민아 아나운서도 예전에는 이런 실수를 하셨구나 느끼니까 저 왠지 좀 위로가 되는 것 그래요? 같고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저는 한 번도 아나운서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없다가 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냥 앞으로 매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나운서도 정말 이것이 내가 맞는 길인가가 궁금해서 그 당시 저희 학교 대학 선배이신 분 중에 이계진 아나운서를 제가 참 좋아해서요. 네. 국문과 사무실에 가서 막 졸랐죠.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그걸 얻어내서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잘 모르는 사이였나요? 저는 그냥 학생이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제가 전화해서 저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네. 그 일이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 선배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다.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보통은 정말 되고 싶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아나운서가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 했더니 선배님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네. 갑자기 잠깐만 학생 그러시더니 전화로 아까는 학생이 내가 궁금해서 전화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네. 이렇게 당돌하고 끈질긴지 와우. 얼굴을 정말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방송 아침에 11시에 여성 저널인가 뭐 그런 프로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 현장에서 MC 보고 계신 데를 갔어요. 저는 그날의 만남이 저를 여기 있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선배님께서 좋은 그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적에 갑자기 저한테 오늘 한마디만 딱 해주고 싶은데 눈빛을 보니까 네.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자신감이 네. 사실은 뭐 70%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든. 그래서 저는 그때 선배님 말씀을 듣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앙도서관에 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내서 제가 자장면을 샀어요.
와.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의 뜨거움의 정체를 알면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모한 거를 무조건 하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꿈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그러니까 냉정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장점과 단점과 이런 거를 냉정하게 진짜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아, 이 정도면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네. 그 뜨거움이 그것과 이제 일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동양 문화권은요 실패를 하는 걸 좀 두려워하고요. 뭐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뭐가 이렇게 좀 완벽한 아. 그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네, 봤을 때 네. 내가 이 일을 진행하다가 넘어진다거나 좀 실패한다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그냥 살면서 감기 걸리듯이 이런 좌절이 오는구나라고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약간은 더 가볍게 아. 거치고 나갈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아나운서들은 감기 걸리면 난리 나잖아요. 네. 거의 뭐 전염병 환자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막 노이로제 걸리는데 네. 제가 막 감기 걸려서 괴로워하니까 스페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구나. 네. 감기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니? 감기 걸렸으면 그냥 기침 좀 하다가 열 좀 나다가 좀 며칠 알아 그냥. 그러면 지나가거든? 그게 왜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인생도 그런 거야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감기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혹은 중간에 쉬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우려를 그렇죠. 많이 당시에 했었죠. 최고의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제야말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건데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걷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하지 않나 이 사회가 나에게. 나는 엎어져도 계속 달릴 거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걸었다가 또 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분위기보다는 네. 얼마든지 삶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래야지 또 가치 있는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패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삶에서 당연히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길을 걷다 보면 예쁜 풍경도 있지만 진흙밭도 있고 이런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나면요 이외의 것들,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될 때는 작가가 되겠다고 그만둔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한마디로 반드시 한쪽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인생이. 가장 행복했고 네. 짜릿했고 감동적이었고 소설을 쓴 다음에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어요. 나는 이제 이전의 손미나와 이후의 손미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 굉장히 감사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